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견해 한번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맨 먼저 지금 이제 속보로 우리 언론에 뜨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의왕시 시장을 하고 있는 김성재 시장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돼서 지금 이제 이 119 구급대를 타고 지금 병원으로 이송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방대원이요,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생명은 일단 건졌는데 아직 의식은 회복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 모두가 건강에 다시 한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안경의 원인이 뭐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스트레스 안 받는 분들이 없죠. 뭐 저도 뭐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건강 다시 한번요. 최근에도 심정지로 상한 분들이 제 주변에 여러 분이 있어요. 물론 언론에 안 나와서 그렇죠. 그래서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심정지 상태로 생명을 잃는 뭐 한 60 넘으면 뭐 젊다고, 요즘 말로는 이제 젊은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우리 김성재 시장님도 60년생이니까 65세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모두가 건강에 유의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드리고, 제가 참 다른 정치권 뜨거운 뉴스 때문에 지금 밀려서 그러는데, 일부 언론에서는요, 건강 관련된 정보를 관련 정보, 뭐 건강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 얘기들이 뭐 언론에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예. 자,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엄선해서 세계적인 학자들, 의학자들, 의사들이, 또 우리 국내에서도 또 명의들이 또 내놓는 건강 관련 정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종종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방송을 말이죠,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생각 중에 있는데, 앞으로는 제가 이 건강 관련 정보도 또 상식적인 정보도 좀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권 뉴스도 내가 집중적으로 다루지만은, 이제 지금 이제 안보 관련 이슈가 점점 더 중요해져요. 그거는 이재명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국내외적 지지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교 안보 관련 뉴스도 여러분들께 앞으로 많이 이제 더 집중적으로 전해드릴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요, 외교 안보 뉴스, 본래 제가 외교 안보 전문이지 않습니까? 평생 33년 공직 뭐 거의 대부분을 외교 안보만 했다. 아닐 정도예요. 저는 뭐 현장에서 많이 뛰고, 또 뭐 공부는 제가 뭐 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박사과정까지는 공부를 다 제가 마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 외교안보 뉴스를 좀 많이 들어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우선 환단고기, 이게 아는 사람은 뭐 대부분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분이 없죠. 이 고조선 상고사를 다룬 책인데, 이게 1911년도 요때 나온 책이에요. 요때 나온 책인데, 이거를 갖다가 이 환빠를 얘기하면서 이거를 이 동북아 재단 이사장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밑도 없이 대통령이 그거 뭐 환빠 알아? 그러니까 그거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대통령이 관계기관장한테 질문을 하면 의무 있는 언어로 그야말로 국정을 운영하는데 중심이 되는 그런 이슈를 핵심적으로 딱 정론을 해야죠. 질문도 정식으로 해야지. 그거 뭐 환빠 알아?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도 몰라?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좀 설명을 하니까, 아니, 박지양 동북아재단 이사장이 그래도 명색이 서울대 교수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아, 그거 알아요. 그런데 이건 이제 사실상 이건 이제 별로 정론 평가 아니고, 이제 별로 평가를 못 받는 책이에요. 논쟁은 많았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연구하기가 참 벅차다. 과거에도 그런 말하자면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거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별 도움이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이제 대충 세게 나가려다가 좀 어무정정하게 지금 이재명이 뒤로 물러서는 그런 걸 모양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 또 하나 말하자면, 책갈피에 달러를 갖고 나가는 게 걸리냐 안 걸리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은 것처럼, 판단 고기는 문헌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놀다가 문제 제기를 했다가 걸려 들어갔고, 이게 다시 언론에 지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화영, 지금 이제 추징금하고 벌금 이게 나왔잖아요. 추징금하고 이제 벌금이 나왔는데, 이거를 못 갚으니까 아파트가 공매로 넘어갔어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석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아니, 뭐 추징금하고 벌금 못 내면 당연히 공매로 넘어가는 것은 지극히 법률적으로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화영의 정치적인 그런 상징성 때문에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예.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앞에서부터 보도해드리려다가 못해드렸던 박성희 이화여대 교수, 내란에 의한, 내란을 위한 정치, 이 이재명 정치를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요 내용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모스탄 대사의 발언 내용도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환단고기 논란을 일으킨 박지향 교수가 어떤 분인지 일단은요, 이분이 박지향 교수인데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를 하다가 윤 대통령에 의해서 지금 재단 이사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이 임명한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 박살 냈죠. 그리고 이제 박지향 교수를 박살 내려다가 딱 걸려들었어요. 자, 이건 이재명이가 그 이학재 사장 박살 내듯이는 못했습니다. 자, 환단고기입니다. 환단고기. 자, 그래서 요 이제 책인데, 요 책을 가지고 이재명이가 이제 공격을 하다가 뜻대로 이제 공격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논란이 많이 되니까 지금 김남준 대변인이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내놨지만, 이거 해명한다고 이게 될 일이에요? 이미 물은 엎질러졌지? 예. 자, 그래서 느닷없이 이재명이가 말이죠. 역사 교육과 관련해서 무슨 환반 운동 있죠? 그러니까 이거 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더군다나 대통령이 묻는데 그걸 무턱대고 이거다 저거다 잘못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왜 몰라? 그거 있잖아요. 단군 한단국이 딱 그러니까 그 대사 그거 내가 알아요. 그거 역사학과 교수인데 아무리 서양사학과 교수쯤에서 그걸 모르겠냐고요. 예.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논쟁이 붙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요, 박지향 요 재단 이사장의 승이다. 그러니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대통령도 그러니까 이제 역사관을 가질 수는 있지. 그러나 판단곡이라고 하는 말도 역사학계에서 평가도 못 받는 요 논란만 야기한 책을 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부처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질문까지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질문까지 할 정도로 대통령이 그 정도 비중 있는 이게 그냥 고서냐 이 말이에요. 절대 저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좀 대충은 공부하지 않습니까? 환단고기에 대해서. 자, 그래서 환단고기가 문헌이 아니냐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 주장에 동의하거나 이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 왜? 연구나 검토하려고 나가려다가 박지향 이사장한테 걸려드는 것이죠. 사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학재 사장이 대답을 갖다가 조금 약간 머뭇거리고 그랬으면은 지금 박지향 이사장도 당했겠죠. 예. 그래서 역사 관련 다양한 문제의식을 있는 그대로 연구하고 분명한 역사관 아래에서 국가의 역사관을 수립해야 하는 책임 있는 사람들은 그 역할을 다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질문이다. 만약에 말이죠. 정말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그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라는 취지다? 그러면 이런 걸 질문하면 이런 거를 질문식으로 하면 안 되지. 설령 판단고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가 알아 몰라 이렇게 나올 게 아니라 판단고기라고 하는 그런 이설이죠. 이설. 예. 정사가 아니고 야사. 이런 책들도 좀 그 정사를 연구하는데 참고를 하면 좀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우회적으로 널널하게 얘기를 했으면 지금 대통령실의 이 해명, 김남준 대변인의 브리핑, 옳은 얘기야.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식의 질문이 아니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질문이 아니라 너 이거 알아 몰라. 만약 모른다면 박살내고 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따라서 또 뭐라고 하고 이렇게 하려다가 딱 멈춤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판단고기를 연구하라는 건지 잘못된 것이니 나오게 하자는 건지 입장을 달라. 이렇게 언론인이 오늘 물었어요. 대통령실 출입 언론인들이 판단고기를 연구하라는 거냐? 아니면 잘못된 것이니까 그런 잘못된 해석이 나오지 않게 하라는 거냐? 물었더니 거기에 대한 입장은 국가의 역사관을 연구하고 역사를 수립하는 기관에서 답을 내놔야 할 부분이다. 충분한 답이 됐는지는 기관에서 어떻게 답변을 내놨는지를 국민이 보고 평가할 부분이다. 충분한 답변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부적절한 질문을 한 거예요. 부적절한 질문. 이런 걸 만약 하려면 대통령이 점잖하게 판단곡이라는 그 책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게 말이죠. 야사라고 해서 별로 역사학계에서 평가를 받지 못하는데 야사도 좀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야 정사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의 폭도 넓히는. 그래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가 이론도 지금 포용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역사를 좀 다양하게 좀 해석해서 우리 국민들이 역사의 평가에 대해서는 꼭 정사만이 아니라 야사의 좀 긍정적인 측면도 이해할 수 있게 연구 검토를 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가 만약에 이재명의
참모다. 그러면 저는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질문을 유도해 나가도록 저는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모르죠. 뭐 저도 참모들은 제가 얘기한 대로 써줬는데 이재명이가 지멋대로 따라락 해갖고 한번 내치려다가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뒤로 물러선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면서 말이죠. 이런 논란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느냐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다. 이게 그런 게 문제인 거예요. 예.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데,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좀 논란을 빨리 정리해서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역사 해석을 두고, 예,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물었어야지. 예를 들어서 지시적으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그런 것들은 그냥 존재할 뿐 우리가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다. 글쎄요, 저하고는 의견이 영 다르네요. 예. 자, 그래서 지금 환단 고기는 정통 역사서로 인정을 못 받아요. 야사. 아주 뭐 별로 평가를 받지 않는 야사예요. 야사. 자,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이걸 지금 이사장한테 역사교육에 관해서 환반 논쟁이 있지요. 얘기하면서 이재명이가 박 이사장이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환단 고기 연구하는 사람들 보고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르지 않냐. 동북아 역사대단은 특별히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고대 역사 연구를 안 하느냐. 아니,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고대 역사는 연구를 안 하느냐. 언제부터 이사장 하고 있느냐. 아니, 언제부터 하고 있느냐는, 아니, 보고를 받으러 오기 전에 다 그야말로 자료 화면을 통해서 참모들이 써주잖아. 이런 거 다 써줘요. 다 자기가 알고 해야지. 이 사람은 언제 임명했다. 임명 언제 만났다. 최소한 어느 대학 나왔다. 이 정도는 다 알고 해야지. 모르고 오면 보고받는 순간에 그 자료를 앞에다 꺼내놓고서 알아야지. 그런 걸 가지고 이 학자한테도 너 언제부터 부임했어? 너는 딴 데서 있다 왔어?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그래도 명색이 기관장인데, 기관장이 이렇게 대통령한테 대접을 받으면 영이 쓰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자세히 하면 역사 교육과 관련해서 무슨 환판 논쟁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박지양 이사장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몰라요? 왜 몰라? 그걸 딱 하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단군, 환단 고기. 그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추가로 설명하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는 동북아 역사재단은 특별한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고대 역사 부분에 대한 연구를 놓고 지금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북아 역사재단은 고대 역사 연구를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안 합니까?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 이사장이 열심히 하고 있다. 대통령님 말씀은 소위 제야 사학자들이라고 하는 그분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보다는 전문 연구자들의 이론이, 주장이, 그리고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그 전문 연구자들의 의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환단 고기는 우의서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써. 딱 이 얘기예요. 우의서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검토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에너지 낭비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증거가 없는 건 역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 이사장이 일단은 역사는 자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증거가 있어야 역사가 되는 거지. 정사를 만들어야 되냐. 동북아 역사 재단이잖아요. 자료가 물리적 증거를 말하는 것이지 역사적 문헌에 있는 걸 증거라고 하는 건지는 논쟁거리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헌 사료를 중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또 환단 고기는 문헌이 아니냐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이 모든 역사가 다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있지 않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그 기록을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란을 벌이고 있고, 물론 모든 게 다 정확하게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 대단에서도 한때 소위 제야 사학자들하고 협력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다. 너무 심하게 싸웠냐? 이 대통령은 박 이사장이 약간 그랬다. 자, 그러면서 화해가 안 된 모양이네. 쉬운 의제는 아니다. 결국 역사는 어떤 시각에서 어떤 입장에서 볼 거냐. 근본적인 입자들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고민거리다. 뒤로 분명하게 물러선 거는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우리 야권에서 일제히 이거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환단 고기는요, 단군 고순 시대의 상고사, 지금 기원전 7000년 전입니다. 그래서 1911년에 개연수라고 하는 분이 저술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요, 고대 한민족이 한반도를 넘어서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 등 유라시아 대륙 대부분을 한반도 우리 고대 한민족이 지배했다. 이런 주장으로 되어 있고요.
우류 역사학계 정론파에서는 인용문헌의 출처가 별로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이 환단 고기를요 위서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야당에서는 그럼 반제의 제왕도 역사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면서 비판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 대통령이 환단 고기를 관점에 차야하고 하는 것은 백설공주가 실존 인물이라고 전한 것 같다. 그래서 같다. 이렇게 비판의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비판의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문에는요, 환단 고기는 신앙의 영역이지 역사가 아니다. 그래서 학계에서 위소로 규정된 거다. 대통령이 뭐든지 믿는 건 자유지만은 개인의 소신을 역사에 강요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타입의 역사를 검증한 가능한 역사로 주장할 때 대화는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한동훈, 무식한 권력자가 전문가와 국민을 가르치려들 때 사고가 터진다. 이 대통령의 환단 고기 사태는 논란이 아닌 것을 의미 있는 논란이 있는 것처럼 억지로 만들어 혼란을 일으킨 이 대통령의 무지와 경박함이 문제다. 이 대통령 말대로라면 지구가 구체가 아니라 하는 지구 평평설을 인류가 달에 가지 않았다는 탈착륙 음모론 같은 것들도 논란이 있으니 국가기관이 의미 있게 다뤄줘야 한다는 것이 된다. 자, 이 대통령이 과거 환단고기 진설론자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여러 번 냈던 것을 보면 이 대통령이 실제로 환단고기 진설을 믿는 것이거나 또는 이 대통령 표현대로 본인이 환파일 수도 있다. 대통령직은 설릭은 자기 취향을 보이는 자리가 아니다. 자, 오래간만에 옳은 말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준석, 환단고기는 위작이다. 1911년 이전 어떤 사료에도 등장하지 않고 근대 일보식 한자가 고대 기록에 나오며 오각적 증거와 정명춘을한다. 환단고기가 역사라면 반지의 제왕도 역사다. 뭐 제대로 직격탄들을 잘 가하고 있습니다. 예, 환단고기.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화영 지금 아파트가 공매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지금 이화영은 대법원 딱 판결까지 끝났잖아요. 그래서 벌금이 2억 5천, 추징금이 3억 2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억 7천만 원이 걸려 있어요. 약 6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걸 안 내니까 지금 서울에 있는 그 이화영 아파트를 압류해서 공매 절차에 넘겼습니다. 공매 절차에 넘겼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는 한 40평 정도 된다 그래요. 그 인근 시세가 7억에서 9억 정도가 되는데 최근 실거래가는 9억 원대 초반 수준으로 정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9억 원이 되니까 한 6억밖에 안 되니까 3억 남잖아요. 남는 3억은 이화영한테 돌아가요. 이걸 가지고 이게 법률적으로는 이걸 봐줄 수가 없죠. 당연히 집행해야 돼.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이거 옛날에 뭐 DJ 지금 그 동계동 사주다 보니까 뭐 박지원이가 돈을 대준다 뭐 누가 사겠다 난리쳤으니까 이거 만약에 이화영이 그러면 그럼 민주당 측에서 누구 뭐 돈 있는 사람들 대신 사줘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게 안 나오면 이화영이만 죽어나가는 거죠. 아파트까지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부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이거 그러면 이화영이도 이거 양심선언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 이화영이가 결국은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냐. 배신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재명이가 버렸다. 양심선언이 임박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거는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지금 이화영 지금 넘어간 거, 예, 이화영 넘어간 거, 요 내용이 이제 우리 이제 방송을 타고 말이죠, 예, 방송을 타고 좀 나오고 있고 채널 A가 이거를요, 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채널 A 한번 들어보시죠. 네, 채널 A. 한번 보시죠. 대북 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서울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벌금과 추징금 약 6억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결국 공매 절차를 밟게 된 겁니다. 보도에 김세인 기자입니다.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소유의 아파트가 공매로 넘어갔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선고받은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검찰이 재산을 압류해 이를 충당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겁니다. 공매로 넘어간 이화영 전 부지사 소유의 아파트 단지 앞인데요. 매매가는 7억에서 9억 원 안팎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공매로 넘어간 이 전 부지사의 아파트는 40평 정도의 크기로 약 9억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검찰 인사위원회에 나왔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SNS에 판결을 인정할 수 없어 돈을 안 냈더니 달랑 남은 집 한 채를 경매로 넘겼다면서 끔찍한 폭거를 알려달라고 적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아파트가 공매로 팔리면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이 전 부지사에게 귀속됩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예, 그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정영미 검사장이 대전고검 고검검사로 강등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채널 A가 지금 또다시 이것도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거 인사위원회에서 부결시켰어요. 그런데 정성호가 그래도 팔령 내버렸어. 야, 그럼 인사위를 왜 하는 거야? 이것도 일파만파 파장이 우려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채널 A 단독 보도 내용이, 한번 이것도 보시죠. 야,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정유미 검사장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시죠. 에 반발했던 검사장이 고검 검사로 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했던 검사장이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되면서 그 후폭풍이 적지 않습니다. 취재를 해보니 정작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에선 이번 검사장 강등 인사 조치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았고 그래서 실제 안건도 부결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우리가 거수기냐면서 반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찰 인사를 단행하면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인 정유미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냈습니다. 검사장급에서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겁니다. 정 검사장은 검찰 내부망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항의글을 올려왔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사실상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 검사장에 대한 인사는 지난 4일 열렸던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에서 부결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소유의 검사장 강등 인사를 놓고 검사위원과 법학교수 위원이 절대 안 되는 일이라며 반대했고 또 다른 위원도 인사위가 거수기인 줄 아느냐며 반발해 결국 다수결 투표 끝에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인사위는 검사 3명과 판사 2명, 법학교수 2명, 대한변협 추천 변호사 2명, 비변호사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됩니다. 정 검사장은 향후 소송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징계를 하지 않고 인사권의 껍질만 둘러쓰고 지금 사실상의 중징계의 처분에 거의 준하는 그런 강등을 한 것은 비공평하지 않나. 법무부는 인사위원회 내부 의사결정 과정은 비공개 사안이라며 어떤 의견이 오고 갔는지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준입니다. 자, 채널 A 이 단독 보도가 내용이면 우리가 충분히 신뢰할 만하죠. 더군다나 이 살벌한 판국에 지금 가짜 방송하는 보수 유튜버들 야말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법안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가짜뉴스 하겠습니까? 이건 신뢰성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일파만파 커진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국민에서 대대적으로 이슈화할 필요가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